자, 작은 명치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월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일하다가 보니까요, 오늘 우박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콩알 많은 우박이 장난 아니게 쏟아졌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서울만 왔어요? 네.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것도 보죠. 그쵸? 못 보셨죠? 아, 뉴스에서 왔어요? 네. 진짜 콩알만한 우박이 막 우두두두 떨어졌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예전에 강원도에 있을 때는, 강원도 여행 다닐 때는 그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그런 우박을 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데, 간만에 좀 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지금 어때요? 좀 쌀쌀합니다. 진짜 말 맞다나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뭐 27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0도 미만, 거의 한 15도? 뭐 그 정도 돼서 좀 다시 이제 옷을 막 반팔 입고 다니는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쌀쌀한 그런 날씨예요. 저도 요즘에 지금 긴팔은 안 입고 반팔만 입고 다니는데 그래도 버텼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팔 입고 다니면 많이 추운 날씨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환절기 심할 때 감기 조심하셔야지 너무 또 얇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주의 하지 못하면 일하는 데 사실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자, 내가 건강한 것도 뭐라고요? 영업하는데, 내가 미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내 탓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내 탓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고객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왜? 고객이 나한테 뭔가를 시술받기 위한데 내가 아파봐요. 고객한테 원하는 거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가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내가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있지만 고객한테 하는 모든 행위는 봉사라는 마음으로 가짐으로 항상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그 다음날. 그쵸? 모든 거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그런 부분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가 서비스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87탄 미용실 오픈의 명당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미용실 오픈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저 오픈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사거리의 대로변에 횡단보도 앞에 최고의 입지 조건이었어요. 그쵸? 다 보입니다. 길 모퉁이에 있는 사거리에 횡단보도 앞이면은요, 최고의 명당자리예요. 횡단보도가 왜 명당자리일까요? 왜 명당자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차선을 이렇게 아무 데나 막 걸어 다녀요? 아니죠. 어디로 걸어 다녀요? 횡단보도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쵸? 횡단보도로 걸어 다니는데 신호가 없이 막 걸어 다녀요? 아니죠.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 보고 앞에 있는 거 뭐 보겠어요? 앞에 있는 간판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입지 조건이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있는 자리가 특히 몇 층? 1층. 그런 데는 권리금이 엄청나게 세죠. 월세는 그렇게 요즘에는 가게 오픈하는데 월세는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가게 요즘에 창업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이 너무 비쌉니다. 말도 못하게 비싸요. 특히 1층에 대로변의 1층에 특히 지하철 횡단보도 앞에 권리금은요 말도 못하게 비싸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최소한 5천에서 1억, 2억 이런 데도 있죠. 그죠? 세는 그런데 해봤자 3천에 300, 400 이것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를 가지고 내가 월세에서 보증금이나 세를 가지고 가게 오픈하는 거 창업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권리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권리금을 어떻게 이제 충당을 해서 할 수 있을까? 횡단보도에도 오픈하세요. 오픈 안 해? 2억 주고 횡단보도 앞에 오픈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금이 문제가 돼서 오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생각했던 데가 어디예요? 뒷골목이나 아니 권리금이 그러니까 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뒷골목이나 이런 데 권리금이 저렴한 데 오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데에다가 오픈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뒷골목의 단점은 뭘까요? 고객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고객이 유동인구가 오지 않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데에다가 오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좋은 자리에서 오픈하는 건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했던,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리금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이라는 게 뭐 너무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미용실들이 요즘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층은 권리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차피 세는 비슷한데 권리금이 저렴한 2층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대로변에 어디에요? 대로변에 사거리에 횡단보도 앞에 2층에 이제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층에 오픈을 하게 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어때요? 세나 권리금이나 이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렴할 수 있지만 단점은 사람들은요 2층은 사실 잘 안 올라가게 돼 있어요. 2층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지하철에서 계단 내려가서 올라가면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횡단보도는 2번을 걸쳐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근데 지하철로 내려가서 다이렉트로 가면 한 번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횡단보도 기다려요. 지하철로 절대 내려가서 대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계단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2층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계단이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요?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오픈하는데 조금 힘든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은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 오픈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1층에 오픈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1층이 어떻게 해요? 가게 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수요 8평, 5평 정도 상관이 없어요. 2층에 20평 오픈하는 것보다 1층에 8평 오픈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또 작은 미용실을 오픈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미용실이 작다 보니까요 항상 북적북적 많아 보여요, 손님이. 큰 미용실에 손님이 한두 명 있는 것보다는요, 작은 미용실에 한두 명 있는 게 사실 손님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대심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대심리요? 줄 서서 먹는 식당들은요, 끝까지 맛이 없어도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게 기대심리예요. 그게 뭐예요? 궁중심리라고 얘기를 또 하죠. 궁중심리. 사람이 몰려 있으면은요, 이 몰려 있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씩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 이렇게 가다가 맛집들이 이렇게 쭈르륵 똑같은 맛집들이에요. 근데 잘 보면 손님들이 많은 집으로 가요. 저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식당에 저는 들어가요. 똑같은 맛집인데도. 그래서 그런 맛집을 저는 찾아서 가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란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용실도 똑같아요. 조그만 미용실에 항상 맨날 손님이 있어. 복작복작 손님이 있어. 이게 공중심리인데 복작복작하게 손님이 항상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미용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 저기는 손님이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미용실은 어때요? 2층인데 거의 통유리를 해놨어요. 미용실이 막 30평, 40평 뭐 이래요. 근데 손님은 분명히 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있어요. 근데 미용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맨날 직원만 돌아다녀. 그쵸? 그런 미용실은 어때요? 손님이 항상 없는 미용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층이다 오픈할 바에는 차라리 저는 무조건 1층이다 오픈하라고 그래요. 평수에 상관없이요. 평수가 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복작복작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데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나 이런 것도 분명히 더 비쌀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다 로도 손님의 신규 손님으로 다 매출이 나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주제는 명당 자리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내가 창업을 할 때 명당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사실 요즘 명당 자리라는 거는요, 예전에는 분명히 명당 자리가 있었습니다.
얘기했듯이 사거리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미용실. 이 미용실이 지금도 그런 미용실은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돈만 많으면. 권리금만 충당할 수 있는 자리면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명당 자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 네, 참고로 이제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 전단지 돌리세요? 프랭카드 하세요? 프랭카드 했죠. 지금은 하세요? 효과 있어요? 네. 전단지 하세요? 프랭카드 하세요? 안 하죠. 효과 없으니까 안 하겠죠. 만약에 효과 있으면 하시겠어요? 효과 자, 사거리에 횡단보도 앞에 프랭카드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막내가 많은 거고 횡단보도에서 서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길 로드샵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로드샵에서 어때요? 프랭카드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그쵸?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프랭카드를 건너는 그 자체는 아날로그 시대인 거죠. 요즘에는 뭘로 광고를 해요? 디지털이죠? SNS 광고를 합니다. SNS 광고를 하기 때문에요. 굳이 요즘에는 프랭카드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장사가 좋은 자리에서 SNS가 없고 인터넷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입지 조건에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 부분에 미용실을 오픈하는 게 최고의 장점이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인터넷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오픈을 하냐면요, 정말 신기하게도요, 건물에, 빌딩에, 오피스텔에 9층이나 10층, 20층 막 이런 데서 오픈을 해요. 왜? SNS로 마손님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딱 예약 손님만 딱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고가로 받아요. 아주 높은데 뭐 미용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신규 손님은 아예 없습니다. 다 SNS로 보고 찾아오는 고객님들이죠. 요즘에는 그런 미용실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뭘까요? 그만큼 SNS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명당 자리가 꼭 필요하다?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점점점 더 내가 미용실의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SNS 광고만 잘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 그러면 어디에다 오픈을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생각하고 있냐면요. 시골에, 단독주택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시골에다가. 그리고 예약제로만 손님 받는 거야. 사실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창업 오픈할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성대 입구역 뒷골목이죠.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미용실에 하는 권리금하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의 권리금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저희 미용실이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이 거리에 있는 권리금 형성이 2천만 원이었었어요. 그리고 대로변 앞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이 1억이었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죠? 당연히 뒷골목에 2천만 원짜리가 훨씬 더 좋죠. 평수는요, 지금 제가 반만한, 지금 15평에 반만한 그런 대로변에 있는 게요, 3천에 얼마요? 200이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오픈할 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미용실은요, 얼마에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제가 여기 오픈을 했어요. 돈을 벌었나요? 안 벌었나요? 그래서 사실 5천만 원 가지고 여기를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대로변에서 제가 오픈을 하겠으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요, 최소한 1억 5천 원이 있어야 돼요. 왜? 기본 바닥 권리금이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미용실에서는 요즘에 이제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 오픈하는 건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SNS를 못하는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명당 자리라는 거는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명당 자리는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줘요? 디지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게 명당 자리였지만 지금은요. 내 스스로가 SNS를 잘하는 사람이 내 스스로가 명당 자리를 만들고요. 내 스스로가 권리금을 높여 올려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 미용실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미용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아유 좋아라.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미용실 자체의 권리금은 상당히 지금 높아졌겠죠.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 권리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당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층이건 10층이건 20층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미용 신규 손님 안 들어와도 됩니다. SNS 찾아서요. 다 올라옵니다. 20층에 있는 사람들이 신규 손님 안 올 수 있지만 뭐 타고 가요? 계단 올라가나요? 20층까지? 뭐 타고 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훨씬 더 편합니다. 계단 타고 올라가면 2층이나 3층에 오픈하는 것보다도요. 20층, 30층에 오픈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든요. 계단은 2층은 계단 올라가잖아요. 사람들 심리가 뭐라고 했죠?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데하고 계단 올라가면 어디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데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있어요. 그쵸? 그거 조금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줄을 안 서요. 기다려서라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할 때 내가 도대체 창업 비용이 얼마 정도 갖고 있을 것이며 이 비용을 가지고 내가 오픈하겠는데 장소를 어디다 섭외할 것이냐. 옛날에 우리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권리 분석하라고. 내가 권리금에 받은 거에 대해서 그 일대의 상가에 형성되는 권리 분석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미용실을 오픈할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동네의 유동인구가 과연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서 상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여기서 소비되는 그런 비용이 산출을 해서 얼마 정도의 이 동네 사람들이 산출해서 비용을 발생이 되는지 지출 비용을 발생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항상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그거를 분석했던 사람들이 있대요. 아, 저 미용실이 많아. 그럼 나 저 미용실을 오픈하고 싶어. 저 미용실 저쪽에 오픈하고 싶은데 그 일대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서 그거를 눈에서 계속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다 창업 오픈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뭘 더 잘하면 돼요? 그런 권리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SNS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왜? 그리고 또한 내가 기술 공부를 하는 게 더 빠르다. 예전에는 그런 게 먹혔었어요. 그런 권리 분석을 해서 미용실을 오픈하는 게 명당자리 오픈해서 하는 게 먹혔었습니다. 왜? 미용실이 많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용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누구나 마다나 개나 소나 지금 다 미용실 오픈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여기 이 많은 미용실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대로변에서 500m 500m 안에 미용실이 10개, 20개씩 오픈해져 있는데 이런 동네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뭘까? 고민을 우리는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대로변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권리금을 내가 가지고 오픈하는 것과 여기 2천만 원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내가 여기다 오픈하는 것과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다 오픈을 했으면 신규 손님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만큼 유동인구는 정말 많기 때문에. 신규 손님은 정말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신규 손님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손님들을 만족할 수 있는 내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아주 또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명당짜리여서도 내가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끔씩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하죠? 뭐예요? 나는 명당짜리에다 오픈을 했는데 이 동네 손님 이상해. 손님이 없으면 이 동네 손님 이상하다고 그래. 그죠? 여기는 맨날 싼 손님만 있어. 여기는 막 이상해. 4차원인 고객님들만 잔뜩 있어. 내 탓은 사용하지 않고요. 장소 탓,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만 자꾸 돌려요. 그런 게 분명히 뭐예요? 나는 분명히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내가 어떤 생각으로 들어와요? 오픈할 때부터 여기 불행한 미용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픈하고 들어오나요? 아니란 얘기죠. 처음부터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여기는 명당짜리야. 최고 유동인구가 진짜 많고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잘 돼가. 제가 볼 때는요 100% 그런 생각으로 미용실 오픈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여기 미용실 오픈하면서 망할 거야 하고 오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생각하고 오픈합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내가 오픈했을 경우 성공할 확률이 요즘에는 몇 프로? 10%에서 15% 이상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미용실은 뭐예요? 그럭저럭 운영합니다. 그냥 오픈했으니까 그냥 명맥만 유지를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돈 투자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누가 만드느냐면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뒷골목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1순위의 명당 자리,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고 1순위 명당 자리는요. 자, 전철역이 가까워야 돼요. 최소한 5분 거리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전철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은요, 너무, 저평가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너무 저렴한 가격을 좋아하시는 소비층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내가 가게를 오픈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비 지출이 있는, 그래도 고가의 퀄리티 있는, 그런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동네에다가 내가 오픈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네마다 파마의 굵기가 다르죠? 그쵸? 강남에서 파마의 굵기와 여기 종로에서 파마의 굵기와 여기 한성대에서 파마의 굵기와 저 정릉에서 파마의 굵기와 저 방학동에서의 파마 굵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가격이 비싼 미용실일수록, 그 동네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파마의 굵기가 굵어지겠죠. 그쵸? 그런 걸 판단을 해서 내가 오픈을 하시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는요, 내가 가격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잘 못 사는 지역에서 내가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요, 가격 받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격을 올리면요, 정말 SNS를 정말 대박 잘하지 못하면 정말 망하기 십상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오픈하시는데 어디다 오픈을 해요? 뒷골목에다 오픈하시는 거예요. 장소 상관이 없습니다. 전철역에 5분 거리에 있는 어디를 막론하고 잘 사는 동네에 전철역에 5분 거리에 있는 어떤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수 상관없습니다.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5평에 있는 미용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조건 뭐예요? 1층. 이게 최고의 명당자리예요. 자, 그런데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이거죠. 왜? 단가가 있고 고객이 비싼 동네일수록 뭘 봅니까? 제 1순위로. 이 사람의 기술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기술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거 봅니다. 왜? 저희는요, 제가 여기 한성대 입구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뭔 놀란지 아세요? 뭐를 가지고 놀란 줄 아세요? 이 한성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는 한정거장 차이에요. 자, 대학로 있죠? 성신여대 있어요. 이 대학로와 성신여대는요, 제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양쪽 다 뭔지 아세요? 한정거장 차이고요. 굉장한 쇼핑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된 상업지구입니다. 그쵸? 그래서 미용실에서 여기 한성대는요, 죽음의 지역입니다. 죽음의 지역이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한성대라는 거는 뭐예요? 성북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 성북동 밑에도 이 전반적으로 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중에 또 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부유한 동네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느냐? 강남 쪽으로 가고요. 성신여대 쪽으로 가고요. 대학로 쪽으로 고객님들이 다 유출돼서 나가더라. 근데 그런 동네에다가 제가 뒷골목에다가 제가 여기를 딱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손님들이 오더라고요. 그게 가는 사람들이 강남이나 이런 데 가는 손님들이 저희 미용실에 와서 저희한테 시술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손님들을 내가 타겟을 잘 잡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때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을 원래요, 친구들을 모시고 또 친구들 데리고 또 친구들을 데리고 사실 제가 이 단가에 받으면 그 손님은 계속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상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 규모, 위치 상관이 없더라. 인테리어 상관이 없더라. 꼭
뭐 한 사람이 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책을이나 뭐 이런 거 훨씬 막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놀며 하면서도 뽑아먹고 다 뽑아먹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게도 내가 볼 때는 너무 그쪽에 쏟는 거 인테리어나 이런 장소나 이런 데 쏟을 바에는 차라리 저는 어디다 그런 돈을 투자하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하다못해 정말 유능한 강사님 하나 모셔가 쫓아가가지고요. 제발 좀 가서 교육받으라고 그래요. 제발 좀 가서 그 사람한테 올인하라고 그래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분이 한번 딱 했을 때 눈이 휘둥그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요. 그 사람 거 다 뽑아오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어때요?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삽니다. 그거 투자하면은요, 1년이면 다 뽑아요. 1, 2년이면요, 그 돈 다 뽑아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지금 이런 자리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또 놀란 건 뭐냐면요. 이 지역에서 정말 여기는 이 뒷골목에, 여기 이 한성대 뒷골목에 있는 이 자리는요, 저희 미용실 뿐만 아니고요. 모든 가게가 다 한대요. 장사가 다 한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그냥 허접하게 하는 미용실에서 여기 동네, 잘 사는 동네니까 내가 좀 여기서 좀 돈 좀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레시피도 없이 자기 생각도 없이 자기 문화도 없이 언어도 없이 그냥 들어왔던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는요 다 망해서 나가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 잘 보면 정말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레시피 있고 자기 문화 있고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언어에 있는 그런 식당들은요 진짜 살아남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뭐라고 했죠? 잘 사는 동네에 전철역에 5분 거리에 있는 뒷골목 1층 이라겠죠. 그런 미용실을 우리는 다 찾고 싶어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인정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1순위로 기술이 제일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언어가 있어야 되고 내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그 동네에서 살아남는 거는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런 동네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그게 바로 그 가게에서 최고 명당 자리를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그런 기술력이 밑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광고하셔야죠. 전철역하고 5분 거리는 왜 5분 거리예요? 외지 사람들이 오기 편하게 만들어야죠. 그쵸? 외지 사람이 SNS를 보고 나서 외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시술을 받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손님이 내 손님이에요. 왜 동네에 있는 손님만 내 손님이냐 이거죠. 우리는 미용실 앞에 있는 미용실 오픈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픈했구나. 그럼 끝.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경쟁생이다. 이게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경쟁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국에 있는 사람 미용실이 다 내 경쟁상대입니다. 그쵸? SNS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에 있는 미용실들이 다 내 경쟁상대예요. 앞에 동네에 있는 여기에 있는 미용실이 내 경쟁상대 아닙니다. 그쵸? 이 앞에 있는 미용실이 내 경쟁상대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미용실이 다 내 경쟁상대예요. 그럼 SNS를 잘 하셔야 되죠. 그 SNS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드셔야죠. 그리고 제가 가게가 조그마도 된다고 한 건 뭐였어요? 예전에는 직원 많이 써서 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가게가 비싼 고객 손님들이 오시는 손님들이 비싼 고객님일수록요 예약제로 운영이 되셔야 돼요. 예전처럼 그냥 도떼기 손님처럼 손님 막 무조건 기다리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약 시스템을 딱딱 갖춰서 손님 많이 받지 않고 가격대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용실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미용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하셔야 돼요? 일단은 공부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쵸? 내가 기술력을 높이는데 퀄리티를 높이는데 고객이 내가 수준에 맞는 내가 시술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나한테 시술을 받아서 정말 미안할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내 기술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내가 가격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 가격을 받는 거에 있어서 그 고객님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밖에 안 받아? 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오픈을 했을 때 그 미용실은 최고의 명당 자리예요. 아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술뿐만 아닌 SNS 다 만드셔야 돼요. 가게가 잘 되기 위한 방법 두 가지 방법 있죠. 뭐예요? 기술 플러스 인성, 마인드. 거기 하나를 더 첨가한다면 마케팅, SNS 마케팅. 아셨죠? 근데 마케팅은 인성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인성은 마인드만 잘 잡아놓으면은요, 가게가 절대 망하지 않고요. 그런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일수록요, 그 자리는 명당 자리입니다. 아셨죠? 예,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해서요, 잘 사는 동네에 전철 5분 거리에 있는 1층 미용실에 앞으로는 꼭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